1. 일상 속의 시사를 다루는 방송. 2. 이런저런 세상사를 알 수 있는 방송. 3. 30분만 집중. 4. 사오정. 갑자기 사오정. 사오정 모르세요? 시사와 오늘의 정치. 민찬씨, 왜 우세요? 승호씨, 저 너무 슬퍼요. 오늘이 사오정 막방이라뇨. 그러니깐요. 저도 이렇게 사오정의 마지막이 빠르게 오게 될 줄 학기 초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평소와 달리 금요일에 사오정이 왔네요. 뭔가 마지막이라고 하니 특별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 전에 할 일이 있지 않나요? 맞다. 저희 저번 주 마지막 부분에서 양구 총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시간 때문에 급하게 방송을 마쳤었죠? 네. 혹시 학우분들 저번 주 사회 다양한 이슈 중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양구 총기 사망 사건 알고 계실까요? 저도 그 뉴스 봤는데 정말 이야기들이 무성하더라고요. 양구 총기 사망건은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감시초소대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어 숨진 사고인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숨진 청년을 향한 안타까움과 군 당국은 사건 혹은 사고만 나면 무조건 감추려 한다는 불신이 더해져 관련 기사 댓글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온라인에는 갖가지 소문만 무성한 상태였죠. 맞아요. 또한 군 당국은 대공 협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사고 발생 전후로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 활동은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군 당국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지는 양상에도 유가족들과 사건 규명을 위한 다양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어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었죠. 네, 하지만 군 당국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군의 첫 발표 이후 나왔던 군에서 은폐한 것이 아니냐, 북한의 소행이다는 의혹과 억측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18일 기준 60여 개나 올라왔었어요. 청원인들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 검색어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은폐와 조작 없는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죠. 그 시점인 18일 이후로 새로운 주장이 또 제기됐는데 국방부가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환자 후송 등의 응급헬리 운영은 관련 조치를 진행하며 전화통지문으로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 발표를 했었어요. 해당 사병의 부검 결과는 한 달 후쯤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꼭 많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 발표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사오정은 평소 두 개의 이슈를 논했던 것과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학기 마지막 사오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찬씨, 저 요새 목도 간지럽고 코도 간지럽고 가끔 머리도 아프고 그러던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그래요. 이거 아마 미세먼지 때문인 것 같아요. 요새 미세먼지 너무 심하잖아요. 저는 항상 외출 전에 미세미세라는 어플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데 어플을 확인할 때마다 방독면을 쓴 검정 화면이 나오는 거 있죠? 네? 저는 미세미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뭔지 모르는데 심각한 건가요? 미세미세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8단계로 나누는데 방독면의 검정 화면은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저는 항상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었는데 최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뭐 때문일까요? 원래 황사 관련 예보는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관련 예보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계셨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환경부와 기상청은 2014년부터 환경기상통합예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보 수치 관측과 관리는 각 담당부서에서 따로 관리해 지난 26일 국내 영향 여부를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저는 승호 씨와 달리 중국의 인공 강우에 눈길이 갔던 것 같은데 중국은 최근 미세먼지나 스모그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 강우를 내렸었죠. 네. 저도 그 기사를 봤었는데
요오드 화흔을 담은 포탄을 구름 속에 쏘아 올려 빗방울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전에는 미사일을 통해 인공 강우를 내렸었는데 최근엔 인공지능 무인기나 드론을 이용하는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나 스모그를 완화시키기 위해 인공 강우를 시행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로 인해 토양 오염이나 기상이변이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사실 강우를 하게 되면 공기 중에 떠있는 성분들이 토양으로 흡수되거나 하천이나 강을 따라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또 다른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많은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인공 강우를 위해 응결핵을 너무 자주 뿌리게 되면 대기 중 물방울의 숫자는 늘어나 구름은 잘 생기지만 역으로 물방울의 크기는 작아져 좀처럼 비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죠. 더구나 중국에서 대규모 인공 강우 시설을 티베트 등 주변 국가에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올해 저희 나라 폭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아직 완전하게 연구가 끝난 것도 아니며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죠. 저도 걱정이 되네요. 저도요. 그리고 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저희 몸에 쌓이는 미세먼지 배출이 되긴 할까요?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최근 방사성 동위원소와 핵의학 영상 장비를 활용해서 미세먼지가 체내에 유입됐을 때 그것을 영상화, 실제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화하는 연구가 있었다고 해요.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도를 통해서 들어온 초미세먼지 물질은 폐에 약 이틀 동안 60% 정도가 남아있었고 일주일이 지나야 몸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럼 최소 일주일은 초미세먼지가 저희 몸속에 잔류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이런 걱정을 매 겨울마다 해야 된다는 것도 지겨울 정도로 미세먼지가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는데 이런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도 그래요, 승호씨. 한중 환경협력에서 진전이 생겨서 조금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호씨 혹시 이번 학기 동안 사오정에서 몇 개 이슈를 다뤘는지 짐작하시나요? 한 주에 2개씩 한 5번 정도 방송한 것 같으니 10개 맞나요? 땡땡땡! 제가 친절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52시간 근무제와 남북 정상회담, 학교 앞 성범죄, 종이빨대와 슈퍼태풍, 미미쿠키와 공공기관 어린이집, 폼페이오 장관의 북방과 내한, 리벤지 포르노, 사립유치원 비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해경군 김씨 이수혁 폭행사건, 양구 총기사건 등으로 총 14개입니다. 와, 생각보다 많은 이슈들을 다뤘었네요.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사오정이니만큼 저희가 다뤘던 주제 중 그 후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간단히 되짚어보려고 해요. 오,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요. 저도 사실 사오정에서 다룬 이후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 후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갔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우선 스타벅스 종이빨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스타벅스는 지난 26일 새 종이빨대를 전국 1200여 개 매장에 보급했어요. 새 종이빨대는 빨대의 내부와 외부를 콩기름으로 코팅해 기존의 빨대보다 단단해졌고 3시간까지는 음료에 담가두어도 별 외관의 변화는 없지만 아무래도 종이다 보니 휘어짐은 여전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타벅스의 관계자는 종이는 썩는 재질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처럼 아예 변형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향후 새 종이 빨대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거라는 태도가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에서 처음으로 종이 빨대를 시행하고 있기도 한 점이 놀랍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사오정에서 다뤘던 이슈 중 미미 쿠키에 대한 충격이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미 쿠키를 지켜봤었는데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미미 쿠키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범위를 한정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었죠. 네, 저도 봤는데 아무래도 SNS 기반 거래 활성화 사회에 맞춰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범위와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상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관리, 감독 범위 안에 포함시켜 제2의 미미 쿠키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개정안을 봤을 때 최근 SNS 기반 거래가 잦아지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개정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요.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다른 법안들도 서서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제인 29일 법안의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 PC방 살인사건 관련 법안이었죠?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김성수 씨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죗값을 덜 치르게 하는 건 문제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119만 건이 넘는 추천을 받았었죠. 일명 김성수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어제 재석의원 250명 가운데 248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현행 형법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 조항으로 바꾸었죠. 네, 맞아요. 다만 변별력이 아예 없는 심신 상실 상태의 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폐지할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외에도 그때 다뤘었던 구하라 씨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 있을 수 있는 영상 유포를 통한 성폭력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들도 포함됐다는 사실. 앞으로 이 법안에 따라 연인 사이 등 서로 동의한 촬영물이라 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둘 다 개정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걱정을 조금 덜 수도 있겠어요. 승호 씨 아직 걱정을 덜기엔 좀 일러요. 어제 또 하나의 큰일이 있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한유총의 집회가 있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때 29일이 바로 어제였군요. 이제야 생각났네요. 네, 어제 집회는 사립유치원과 설립자, 학부모 등 약 12,000명의 인파가 몰렸었는데요.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진정 이 나라의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만약 정부가 필요한 유치원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평가해서 매입해달라며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원아들에게도 피해가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저번에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가 불거진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법적인 폐원 시 처벌을 예고했었죠. 또한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도 예고했던 바인데 그 발언은 수익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만큼 출구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승호 씨 말대로 많은 전문가들은 한유총이 출구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어요. 에듀파인 시스템의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유총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세운 교육부와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현행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국가 회계 시스템을 사립유치원도 사용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교육기관으로서 직무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네, 이제 벌써 2가지만의 이슈만이 남았는데요. 첫째는 해경군 김씨입니다. 해경군 김씨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계정의 소유주가 누구다 라고 판가름이 나진 않았죠.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만약 해경군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하더라도
처벌은 쉽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은 이수혁 폭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5명 중 4명을 조사 완료한 상태이며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사건을 조기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사후정에서 다룬 이후 지속해서 많은 말들이 나왔었죠. 네, 특히 해경군 김 씨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행보로 인해 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이수혁 폭행 사건에 대해선 젠더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내용의 칼럼과 내용들이 쏟아졌었습니다. 시사는 항상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 사회의 다양한 변화가 도래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민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도 동감합니다. 꼭 다뤄져야만 하는 내용이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사회의 변화의 바람이 분다는 건 좋은 일 아닐까요? 오늘 2018년 2학기 마지막 사후정은 어떠셨나요? 평소와 달리 굉장히 급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저는 뭔가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기분이라서 좋았어요. 그리고 방금 나왔던 선곡의 제목처럼 See You Again 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민천 씨는 다음 학기에는 See You Again 하지도 못하잖아요. 또 같은 쌀을 만드시네요. 근데 PD님 이야기에 의하면은 승호 씨도 사후정에서 See You Again 못할 수도 있다고 하시던데요? 제발.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랍니다. 저는 그래도 사후정의 아나운서로서 뭔가 뿌듯하고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저도 그래요. 다음 학기에도 사후정이 계속해서 학우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학기 동안 청취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번에 꼭 제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서영, 기술 김민준, 진행의 현승호, 김민찬이었습니다.